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열린 국내장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 사이에 쏟아져 나왔던 글로벌 악재들을 뒤로 하고 역시나 2차 전지 강세를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장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코스피는 0.91% 오르면서 2,524포인트 선에, 코스닥은 1.52%보다 강하게 오르면서 85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 수급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랜만에 함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2,285억 원어치, 외국인이 3,421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이 홀로 팔았네요. 5,545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닮아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기관이 679억 원어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사줍니다. 1,618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이 홀로 2,304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호텔신라와 같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해서 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NF인데요. 오늘 3%대 오르면서 14만 5,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의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FNF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FNF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은 4,974억 원어치, 영업이익은 1,2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교해서 각각 13% 이상, 10% 이상 오른 수치였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시죠. 일부에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이 페라이트 관련주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노바테크 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영위 중인 네오디움 자석,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페라이트 대비 2배 이상 성능이 뛰어난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7.87% 오르면서 32,200원에 노바텍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장 마무리를 하고 오늘 화요일 2부 함께해 주실 반장님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이무학 반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 휴일을 끼고 시작하느라 기분이 좀 싱숭생숭합니다만 5월 출발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장?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왔어요. 네. 반등도 반등이지만 최근 또 시장이 좀 흔들림이 굉장히 좀 컸죠, 그죠? 그래서 약간 연휴가 좀 부담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자, 일단은 뭐 이번 주도 금요일날 또 연휴잖아요. 그렇죠. 네, 연휴가 좀 많이 껴있는 날입니다만, 저는 일단 4월 달의 조정 자체가 뭔가 매크로적인 변수 요인보다는 국내 내부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급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었던 이 주가 조작 사태들, 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뭐 걔네가 계속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떨어져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조정을 좀 받았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죠. 일단은 뭐 주가 조작했었던 부분들은 몇 종목 되지도 않고요. 그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야 뭐 뼈아픈 손실이 있겠지만 시장 외부적으로 보면 일단 일종의 좀 해프닝성이거든요. 시장을 네. 괴롭힐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의 정화 작용이라 그랬죠, 그죠? 시장은 자연적으로 정화하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정화 과정이 4월 달에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면 우리도 뭐 또 어려워지겠지만 이따가 좀 천천히 말씀 좀 드리겠지만 뭐 그럴 일은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대단히 한 달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장의 과열, 또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
좀 약간의 좀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의 이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고민들 또 오늘 1시간 저랑 같이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연휴 때도 잊고 있었습니다만 4월 한 달 굉장히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자, 4월을 뒤로 하고 5월입니다. 5월에는 조금 더 이 종목을 영리하고 지혜롭게 고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즐거운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방송 내내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이 종목 리뷰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무학 반장님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심기일전하고 첫 번째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텐데 종목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네. 눈이 빛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화요일 날 이 시간에는 종목 보따리를 좀 많이 그러니까요. 싸들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네. 시장 얘기 잠깐 드리고 또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종목은 아시겠지만 하루 내일 한 번, 내일 모레 한 번 이렇게 이번 주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냥 왔다 갔다 차트 찍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좀 업황과 동시에 실적 그리고 수급까지 좀 탄탄한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니까요. 정말 뭐 쭉 보셔도 됩니다. 가트론에서 이따가 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하나 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아시죠?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또 정답! 네. FMC! 그렇죠. 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1년에 8번 열리죠. 자, 5월 달에는 자, 2월 2일, 3일 이것만 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금리 올릴 거잖아요. 뭐가 불확실합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연준 위원들은 뭐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시장에 좋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죠? 좋게 말해준 적도 없는데 뭐 그걸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FOMC는 조용히 진행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뭐 금리를 예상대로 0.25bp 인상했다고 해서 뭐 빠진다거나 아니면 예상 밖으로 금리를 뭐 동결할 일은 없겠지. 만약에 금리 동결하면 시장은 올라갈까요? 아니요. 시장은 예상대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만약에 금리를 동결했다. 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냈나 보다. 이번에 동결한 거 보니까 시장이 와 하고 올라갈까요? 박살날 겁니다. 왜? 금리를 동결하는 게 왜 안 좋은 건가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은행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가 심각했던 거야? 우리가 몰랐던 게 뭐야? 연준이 왜 저렇게 꼬랑지를 내렸지 하면서 시장은 또 다른 근심 걱정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0.25bp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일단 좀 지나가고 그런 때보다 조용한 이벤트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러면 2일, 3일이니까요. 그죠? 우리는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발표가 수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 휴장을 앞둔 목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그죠? 목요일 날만 반영하면 5월의 가장 큰 이벤트는 끝난다. 일단 뭐 매는 안 되겠지만 일단 먼저 가장 큰 이벤트를 시작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5월 달은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휴장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휴장이 많았지만 중국은 내일까지 휴장, 노동절 휴장이고요. 1억 몇 명이 1억 5천 명이 휴가를 갔다는데. 저도 그 뉴스 봤어요. 네, 뭐 거의 낙타 신호등까지 생기고. 같은 뉴스 보셨군요? 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사이가 네. 좀 안 좋아서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뭐 저도 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관련한 좀 종목들은 일단 이번 주 노동절 이벤트가 글쎄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중국 계속 휴장이고요. 일본도 수요일, 일요일 휴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금요일에 휴장이고 약간 좀 어수선하죠. 한중일이 계속 휴장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FOMC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지만 가장 무난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다는 거예요. 무난하다라는 것은 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조용히 지나간다는 얘기는 변동성 작게 보통 날 아무 이벤트가 없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쓱 지나간다. 그래서 미증시는 변동성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무소식이 희소식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편안하게 보시고 자 일단 한 달을 좀 5월 달을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5월 달은 상승의 요인 그리고 하락의 요인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봤는데 시간계상 좀 제일 중요한 것만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연춘 긴축 사이클 종료 말 그대로 이러한 발언들 야 이거 5월달 금리 인상하는데 연말에 금리 인상 인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종료를 얘기할 것이다. 시장은 계속 종료에 대해서 언제 끝낼 거야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무언의 압박을 했잖아요. 그죠?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를 제시하면서 목표 지점을 제시하면서 정말 길고 길었던 인플레와의 연준의 인플레와의 싸움이 거의 이제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의 이유는 글쎄요. 여러분들 요새 뉴스 보시면 부채 한도 협상 난항에 대한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시죠, 그죠? 6월달에 뭐 민주당,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 연말에 항상 이 세수 조정하는 거 그거 여야 합의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도 부채 한도를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거 끝까지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가 끝이다, 뭐 대통령이 뭐 뭘 발동을 해갖고 그걸 또 딜레이한다. 이거 악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보시고요. 미국의 불확실성, 미국 경기가 언제 확실한 적이 있어요? 경기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죠? 불확실성이야 뭐 우리가 항상 위험자산을 갖고 가는 투자자로서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불확실성도 뭐 크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코스닥 과열 해소가 진행이 얼마만큼 된 것이냐. 우리가 4월 달에 위에서 8%가 5일 사이 쭉 그냥 내려 꽂는 거 보셨죠, 그죠? 거기서 에코프로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다행히 또 코스닥이 다시 반등이 좀 지난주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게 바닥에서 5배 올라온 게 조정이 이만큼 나온 게 끝이야.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야. 물론 작전주들은 그죠? 이렇게 떨어졌지만 하한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세전지들은 이렇게 떨어질 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디만큼 떨어진 게 적정 수준일까? 여기에 대한 이 답은 시장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어디서 주는지 일단은 지금은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의사가 수술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수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제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전지주들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조금 더 수술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지금 수술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단은 5월 달에 가장 큰 변수다. 이세전지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장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5월 대응 전략은 글쎄요. 뭐 저는 계속 방향성 탐색 구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기에도 딱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크게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업종 순환매로 보자면 자동차 말 그대로 전기차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그쪽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수도권에서 벗어난다고 저기 지방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고 그 경기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 기아차가 저는 이번 1분기 실적이 가장 빛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체크 포인트는 자동차는 제일 좋지만 지난주 계속 말씀, 삼성전자 할래, 현대차 할래? 여러분 현대차 하시라고 그랬죠. 기아차 하시라고, 하이닉스 할래, 기아차 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자동차는 그만큼 좋은데 자동차 반도체 업종이 올라간다고 반도체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갈지는 그거는 미스 주세요. 왜? 낙수 효과잖아. 전방이 주면 후방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방이 정말 자동차 업황이 좋아서 우리가 차를 잘 만들고 고가 마진 제품들 많이 팔려서 잘 만들었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9% 이상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현대차, 기아차가 뛰어나서 아니면 부품주들의 고혈을 빨아서 부품주들 실적 다 박살내고 지네만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1분기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대형주 실적 발표하고 5월 15일까지 5월 한 둘째 주 다음 주부터 아마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구체적인 전략 현대차, 기아차는 좋지만 그 부품주들은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과연 전자인지 아니면 부품주들의 고열을 빨았던 건지는 아직도 이것도 역시 미지수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한 주 중반이 좀 지나야 좀 명확해지겠네요. 그죠? 자, 다음 시장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 이 포인트를 제가 다시 외국인의 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지만 외국인이 사서 안 올라간 날이 2월, 3월, 4월 중에 몇 번 있었다 그랬죠? 외국인이 샀는데 안 올라갔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 날, 그죠? 이 날, 4월 12일, 그리고 3월 23일. 이틀 빼고는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서 안 올라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장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비정상이라는 건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이 올렸습니까? 개인이 올렸잖아요. 코스닥 시장 개인이 엄청 매수를 하면서 올렸었잖아요. 그죠? 비정상에서 정상, 메이저로 돌아오는 정상, 정상의 시간이 분명히 온다. 지금 벌써 여러분들 앞에 와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지금 수중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틀 반등 줬죠? 4월 27일 그리고 오늘 이틀 반등 줬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8.7인가요? 거의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죠? 지수 8% 빠지면 종목들 15%는 빠져요.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시장의 수급을 보면 잘 보세요. 5월 2일, 4월 27일 외국인 파는 날은 다 빠집니다. 그죠? 외국인이 이틀 사니까 정은 이틀만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전략 세우실 때 간단하게 코스닥 시장 중소형들 매매 보실 때는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이 코스닥 수급 볼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가 중소형주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 한다면 코스닥 종목을 위주로 한다는 분이라 한다면 장 시작할 때 한 30분 9시 반까지는 무조건 외국인 수급 보는 거예요. 이것들 오늘 파는 날이야, 사는 날이야, 사면 얼마나 사는 날이야. 외국인들이 요새는 페이크를 잘 안 줍니다. 아침에 팔기 딱 시작하면 아침에 300억, 400억 때리면서 그냥 쭉 밀고 내려가요. 사는 날은 쭉 밀고 올라가 줍니다. 막 팔았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다 하시면 노란톡방이라서 제가 오늘 외국인 사는 날이니까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제가 항상 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좀 아이씨 오늘 진짜 수건 던지고 싶네. 아침 10시부터. 오늘 이 경기장 복싱 경기 보시면 코치가 수건 던지잖아요. 질 것 같으면 그죠? 두들겨 맞으면 오늘 시장 10시, 11시 됐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막 1,000억, 2,000억 파는 날은 수건 던지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만 포인트를 잡으셔도 아마 5월 달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럼 기관은요? 기관 외국인 따라해요. 외국인 기관 애들은 요새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그냥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종목도 시장도. 그래서 요새 기관 투자자 저는 빨리 좀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렵죠. 왜 어렵죠? 기관이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펀드 안 하잖아요. 요새 그죠? 그래서 기관 투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꽁무니를 쫓아다닐 거니까요. 우리는 포커스는 항상 외국인에 맞춘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락 요인이 리스크다.
어디까지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뭐 80만 원, 100만 원 갈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알았다면 제가 여기서 갖고 여기까지 들고 왔겠죠. 여기서 팔았겠죠. 그럼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는 에코프로 한 번도 매매를 못했습니다. 저도 시장 소외자예요. 저도 앵커님 하셨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못 따라붙지만 11선의 전략들을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미 11선은 깨졌습니다. 그죠? 근데 11선은 깨졌지만 대장주이기 때문에 21선을 받고 11선은 깨졌지만 21선에서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대장주만 할 수 있습니다. 대장주만. 이평선을 넘나들 수 있는 건 대장주만 할 수 있어요. 프리패스 왕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내 맘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2등주, 3등주는 이제 안 돼요. 무슨 얘기냐? 2차 전지 양극재 세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NF. 2차 전지 소재에서 양극재가 제일 비싸잖아요. 60% 가격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극재가 그래서 시장이 뭐 대장주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모두가 다 인정해주는 에코프로 잘 있으세요라고 항상 우리가 인사를 하던 에코프로가 일단 이 11선에서는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같은 시세는 안 준다고 봐요. 근데 21선에서 한 번 더 받는 거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럼 세 개 중에 2등은 뭘까요? 포스코 퓨처엠이었잖아요. 포스코 캠텍 2등주. 쫙 올라왔더니 11선 깨졌습니다. 자, 얘는 21선에서 반등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21선을 깨지진 않았는데 붙어 있잖아요. 에코프로처럼 직전 고점까지 못 갑니다. 왜? 2등주니까. 2등주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서 외국인 비중이 작아서 실적이 작아서 2등주예요? 아니요. 테마는 가장 많이 간 놈이 대장주입니다. 실적 필요 없어요. 수고 필요 없습니다. 시세순이에요. 시세. 테마는 무조건 시세순입니다. 가장 높게,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간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가장 멀리 간 게 에코프로고 두 번째 많이 간 게 포스코 캠텍이잖아요. 제일 못 간 놈. LNF. 3등주 볼까요? 얘는 저 밑에 처박혀 있어요. 61선까지. 21선 지지가 못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라는 의미. 예. 3등주는 한번 물리는 순간 매도 기회가 없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테마가 이제 와해된 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가던, 모두가 끌고 가던, 대장주가 끌고 가던 테마가 이제 대장주가 털썩 주저앉고 2등주는 더 밑으로, 3등주는 처박는 이러한 지금 흐름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일단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일단 시장 키포인트니까요. 관련한 전략들 계속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는 우리는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뭐 계속 해야겠지만 이제는 저는 양극재 종목들은 좀 소재 쪽은 조금 피하고요. 그죠? 다른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바이오도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을 좀 두루두루 돌자는 거예요. 한 곳에 우리가 좀 많이 머물러 있었다면 좀 돌아다녀 보자. 바이오도 가보고 IT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좀 가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지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제가 여기서 이제 브랭크를 쳐놨죠? 지난주 이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죠? 매지온이었어요. 매지온. 자, 여기 11선 상승해서 이제 5일선 이평선 레벨업 직전 고점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여기가 저항대였잖아요. 여기서 이 선이 저항대. 차트는요. 저항대를 돌파하면 지지대로 변한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잖아요. 그죠? 저항대였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가 또 저항대였잖아요. 저항대를 여기서 돌파하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지지대로 변하죠. 그죠? 여기가 저항, 이번엔 여기가 지지. 여기가 저항, 여기가 지지. 그죠? 저항대, 지지대. 이건 차트는 이평선 다 안 건데 이것만 알아. 이평선 싹 지워도 이것만 봐도 차트가 잘 보여요. 저항대와 지지대만 잘 찾아도 여러분들 수익 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가 됐죠? 자, 봅시다. 16% 올랐네요. 그죠? 여기서 지지받잖아요. 그죠? 지지받고 언제? 오늘 뿅! 네, 매지온이었습니다. 네, 매지온. 그래서 아주 좋은 수익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들 정석적인 11선 지지 패턴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평선 지지 패턴은 아주 정석이었다.
어디까지 갈까요? 모르죠. 그죠? 5일선 깨질 때까지 그냥 가보는 거예요. 이평선 레벨업이 나오고 신고가 냈으니까 이제 5일선이 계속 가는 때까지 따라 붙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죠. 이 시석이 끝은 아니고요. 계속 보셔도 되겠다. 5일선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애플 여기가 뭐였죠? 선익이었습니다. 선익 시스템 왕이 될 사인가? 네. 여기서 말씀 좀 드렸던 게 이거는 계속 나올 이슈예요. 이거는 6월 초까지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6월 초에 왜? 애플이 VR 헤드셋을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드디어 나온다. 2년 동안 나온대 만대 뭐야 했었던 6월 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어요. 그죠? 5월 달에 시간이 있잖아요. 5월에 VFX 관련주들, VR 관련주들 막 테마를 탈 수 있습니다. 애플 기기가 나오면 당분간 또 끝! 디데이가 확실히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5월에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수익 많이 내셔야 될 수 있는 장난감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선익 시스템이었죠. 그죠? 선익 시스템. 왜? 8세대 OLED 애플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죠. 애플이 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선익 시스템과 LG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8세대 OLED 증착 공정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전 세계 MS 1위입니다. 뭐 그렇게 막 돈 버는 회사는 아닌데 일단 OLED 소형 증착기, TV 대면적 이런 거 말고요. 그죠?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제품 증착 관련해서는 선익팀이 세계에서 제일 잘 해요. 그죠? 300mm, 밀리미리 와이퍼, 양산 장비 이런 것들 유일한 업체 1위, 그러니까 종목을 뽑아내서 여러분들 기자들이 헤드라인 뽑을 때 이 제목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뽑아놔야 되잖아요. 내용보다는 탁 들어올 수 있는 카피 문구들 주식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딱딱딱딱 찝 말 그대로 주가를 세일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3개 키워드를 뽑아서 주가를 부양하겠다. 3개 키워드를 뭘 뽑을 거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보는 훈련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뽑을래요. 애플, LG들은 안 뽑을래요. LG 주가가 안 가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전 세계 MS 1위 유일한 업체. 저는 이렇게 3개 뽑을 것 같아요. 끝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죠? 뭐 다 주저리잖아요. 그죠? 애플 전 세계 MS 1위 유일한 업체라는데 뭐 주가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치면 이런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내 맘대로요? 아니요. 상한가를 가잖아요. 한번 갈 때마다. 대장주는 뭐라 그랬어요? 얘가 실적이 제일 좋아서? 얘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서? 갈 땐 상한가를 가잖아요. 상한가를 가니까. 밀릴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테마를 덜 빠지려고 하나요? 주식을 들이려고 해요? 아니요. 갈 때는 대장주. 그죠? 갈 때는 대장주. 자, 이번 주 어떻게 됐죠? 자, 봅시다. 지난주 화요일 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한 20%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팡! 제가 이 음봉 두들겨 맞은 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거 무서워하지 말라. 괜찮다. 이거 괜찮다.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못 뺀다. 그래서 화요일 날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화요일입니다. 그죠?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화. 따다다다. 도레미파. 건반처럼 올라왔죠. 그죠?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20% 이상이에요. 그죠? 지난주 종목 제가 10개 갖고 왔는데 지금 올라간 거 2개, 3개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3개 갖고 온 거 3개 다 리뷰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늘도 3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코로나 돌기에는 바이오 실적주였습니다. 그죠? 휴메딕스였죠. 그죠? 휴메딕스. 자, 11선 타잖아요. 그죠? 실적 뭐 이렇게 좋은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트가 코로나 때도 피부, 필러, 점안제, 이런 톡신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코로나 때를 안 탔네? 코로나 때 다 마스크 쓰면서 피부과 안 갔는데? 근데도 실적이 빠진 적이 없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주가가 오늘 훅 밀렸습니다. 훅. 아침에 다 쫄았어요.
우리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아침 매매 이 시세 보시는 분들 휴메딕스 다른 건 다 수익 다 잘 났는데 이거 갑자기 이거 왜 빠지죠? 이게 주가 조작 사태 때 이 라 대표 그리고 이 휴메딕스가 휴원스 자회사입니다. 휴원스의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어요. 내가 좀 이 종목을 좀 이 종목을 한 게 아니고요. 휴메딕스가 되게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휴메딕스가 휴원스의 자회사인데 휴원스 회장님이 주식 좀 했대요. 그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빠지면 이재용 구속되면 삼성전자 작살나야 됩니까? 이거 구속 이런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CEO 리스크를 굉장히 하급 악재로 칩니다. 오히려 예전에서 보면 뭐 하나나 삼성이나 대기업 총수들 구속되면 주가가 더 잘 가요. 오히려 우리는 CEO 없다고 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CEO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라 배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 오히려 아주 베스트 매수 타이밍이죠, 그죠? 오, 이렇게 주가를 확 밀어주네.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죠? 이건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에 지금 계속 이거 땡큐 이런 악재가 이렇게 귀한 악재가 이렇게 오셨나, 그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만 알아요,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시겠지만 우리 선수들은 다 알죠. 기관 외국인들 보세요. 오늘 기관 애들 25만 주 담아갔고요. 이 또 어떻게 되는지 개미만 다 털렸죠, 그죠? 외국인들 3일 연속 기관 3일 연속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올해 들어서 아마 최고 많이 산 날이 오늘일 겁니다. 악재 터져주니까 기관 애들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래서 휴메딕스도 8%밖에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앞서 선익과 메지온처럼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 이게 다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종목. 그죠? 이게 다지 뭐 또 있어요? 없어요. 종목 많이 갖고 오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자, 다음. 제가 뭐 20개는 못 드리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종목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실 자금이 없잖아요. 최대한 심플하게 종목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잘 보시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21선 적산병 돌파, 21선 적산병 돌파 잘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자, 이 종목도 21선 또 적산병이 또 나왔어요. 21선 적산병이 또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니아 플러스 한 25%까지 올랐을걸요? 종가 한 22% 끝났나요? 멋있게 급등, 그죠? 적산병 땅땅땅 내주고 신고가 빡! 분수처럼 솟아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똑같지 않나요? 요거 이제 직전 고점 요거 남았는데요, 그죠? 만약에 내일 이거 돌파하면 저는 바이오니아처럼 그냥 확 솟을 것 같아요. 둘 다 바이오 기업이고요, 그죠? 성향은 다 틀립니다. 바이오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다 100가지 컬러가 다 틀립니다. 얘는 근데 저는 약간 좀 틀어볼게요. 틀어보는 게 사우디 온일머인 투자 유치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예전에 작년에 뭐 빈살만 왔다 갈 때 네옴시티 관련주가 움직였지만 일단 오일머니는 규모 자체가 또 화끈하게 싸주잖아요. 걔네는 막 재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돈부터 넣어요. 돈부터 줍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SIVC라고 SKIV라고 있는데 이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 줄임 말입니다. 그죠? 사우디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아스타라는 기업이 일단 5,800억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금액까지 정확히 나왔습니다. 금액까지. 진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좀 이 금액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나서 뭐 투자 유치를 받을 때 뭐 언제 얼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뭐 실무진 끼는 얘기가 다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은 땅땅땅 모 회사는 투자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그라진 건 아니잖아요.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가 이제 슬슬 움직이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아스타는 투자 유치 받을 때 주가가 얼마나 갔을까요? 딱 아스타랑 이 종목 두 개인데.
이거 두 개였어요. 아스타랑 이거. 이거는 아스타는 따다다다단딴딴딴딴. 주가 한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그냥 한 달 사이 3배 갔더라고요. 그죠? 요새 3배? 3배면 뭐 이런 거 한번 이런 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사우디 오일머니 뭐 핫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스타랑 아까 그 회사인데 한번 이번 주 차트가 섰을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장비 턴어라운드. 자, 이 휴미덱스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말씀 좀 드렸지만 이 기업도 SK 머티리얼 포텐과 2차 전지 핵심 소재 2차 전지는 약간의 감초입니다. 이제 안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하나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적자내다가 작년에 갑자기 실적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흑자 전환 주식에서 여러분들 막강한 무기라고 말씀 좀 드렸죠. 4자선 흑자 전환 무조건 턴어라운드 사상 최대 실적이 있고 흑자 전환이 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라 했죠? 흑자 전환. 50명의 정원인 학생이 있습니다. 5등 하던 애가 3등 하는 거 물론 잘한 거죠. 그죠? 그런데요. 40등 하던 애가 10등을 하면요. 이거는 전 학생이 다 놀랍니다. 비결이 뭐야? 그죠? 그런 거. 주식은 항상 흑자 전환이 주가 상승이니까 아주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나 여기서 상한가가 있어요. 상한가가 있었는데 여기 상한가 재료가 뭐였냐면 흑자 전환에서 상한가 갔어요? 아니요. 여기서 실적 갔다가 이렇게 못 갑니다. 재료가 뭔가 있었겠죠. 그죠? 뭐가 있었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재건. 얘가 하는 일이 EPC 공정이다 보니까 이 재건과 관련해서 뭔가 테마를 찾아서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걸로 간 것 같지 않은데 아무런 뉴스도 없이 그걸로 갔다고요? 올 상한가 간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그게 아니다. 실적이다. 진카다 이거는. 뻥카가 아닌 진카다. 이때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최근 이때 차라리 흑해의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사료, 뭐 비료, 식량. 왜? 또 러시아에서 흑해 틀어막는다고 그래갖고. 근데 왜 갑자기 평화주가 상한가를 가? 얘네는 전쟁주고 얘네는 평화주잖아요. 재건은 평화. 그죠? 식량은 전쟁. 평화가 갔다? 뜬금없이? 얘만 혼자? 이거는 합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갔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저는 판사처럼 한번 판사봉을 두들겨 보겠습니다. 아니하자고 아니 볼 수 없다. 어렵죠? 아무튼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시간계상 요거 자율주행 생각해서 바꿔본다 그랬죠. 아니 미래차가 2차 전지만 있어요? 2차 전지의 핵심은 기술의 진화고 혁신이고 모빌리티의 혁신이잖아요. 거기에 중심에 물론 자율주행이 있어야겠죠. 그죠? 테슬라도 보시면 뭐 가장 진화를 빨리 하는 회사니까요. 이제 2차 전지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미국 테슬라는 거의 뭐 4단계 5레벨까지는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사건 사고가 조금씩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그게 약간의 이제 좀 보완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 내후년이면 정말 무인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깜짝하고 나타날까요? 무인차가?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 센서의 시대역의 주역이다. 자, 이 종목 테슬라 진영에서 카메라 위주로 카메라를 막 때려박는 거예요. 카메라를 막 때려박아갖고 이거를 시스템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자율주행을 했는데 테슬라에서 바꿨어요, 전략을. 센서 다변화로. 그죠? 이제 센서. 그래서 저는 센서 시대의 주역. 우리는 항상 테슬라가 뭐 한대, 테슬라가 뭐 전기차를 어떻게 만든대, 테슬라가 이제 히토리 안 쓴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종목 11선 굉장히 잘 타고 있고요. 기관 애들이 계속 엄청 사요. 그죠? 기관 애들 엄청 산다. 문 두들기면 열릴 겁니다. 대량거래.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세력의 발자취. 거래량이죠. 그죠? 거래 빵, 거래 빵, 거래 빵, 거래 빵, 거래 빵. 자, 뭐예요? 저항,
자, 이제 지지. 거래량 이제 실려주고요. 기관 붙어주고 있습니다. 안 살 이유가 없죠. 이거 뭐 얼마나 더 좋아야 돼요. 그죠? 얼마나 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도 물론 좋지만 시장을 계속 좀 돌아다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리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대체 언제 이야기를 드렸고 또 공략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란톡에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신데 단계별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샵 0082번으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 종목 때문에 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38,500원에 4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좋은 종목인데 차트를 보니까 이거 올라가실 때 사신 건지 내려오실 때 사신 건지 오늘 종가는 28,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 가격대가 매수가가 높아요. 38,5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비중이 높은 걸 보니까 합리적 의심으로 계속 조금 모아가셨던 게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PCB 쪽이 호황일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덕전자, 인터프렉스, 신텍, BH, 코리아 서키트. 정말 올라갈 때는 지금의 2차 전지들을 보는 것처럼 정말 멋있게 올라갔었거든요. 잠깐 화면을 차트를 좀 보시면 길게 볼게요. 주봉으로 좀 보시면 2020년부터 올라갔습니다. 정말 장기간의 호황에 걸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020년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서요. 주가 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정말 저력이 있던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텐베고 10배잖아요.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자, 그러면 자, 심택 지금은 어떨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 주가의 원리는 사상 최고 실적이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정점을 찍고 주가가 이 실적과 주가는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실적과 주가는 산책을 나간 주인과 멍멍이다. 멍멍이는 항상 주인보다 앞으로 가죠. 산책을 갈 때, 산으로 올라갈 때, 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주가가 멍멍이에요. 그죠? 주가가 멍멍이고 주인이 실적입니다. 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쫙 올라서 58,000원까지 올라가죠. 주가. 주인은 천천히 쫓아가요. 하다가 이제 주가는 기다려요. 주인이 올 때까지, 실적이 올 때까지. 자, 실적 볼까요? 실적도 좋습니다. 주인이 계속 오죠, 그죠?
2020년 900억에서 1,700억, 3,500억 매해 거의 더블 올라가면서 실적이 막 팡팡팡 좋아집니다. 주인이 막 멍멍이와 신나게 뛰어노는 현상들이 보이시죠, 그죠? 그러나 주인이 딱 멈추면 이제 걔는 멍멍이는 어떻게 하죠? 그냥 가요? 가면 똥 깨고요. 그러면 주인이랑 빠빠이 하는 거죠, 뭐. 개 찼습니다. 주가 찼습니다. 이제 대잡아 붙어야죠, 그죠? 주인이 딱 멈추는 순간, 실적이 멈추는 순간, 주가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주인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멍멍이는 주인한테 와요. 그죠? 왜 안 오지? 멍멍이는 주인한테 오죠. 자, 그럼 주인이 멈춰 있으면 되는데 주인이 뒤를 딱 도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자 하는 순간 걔는 이제 집 쪽으로 뛰죠. 뒤로 뛰는 거예요. 반대로 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주가 보시면 주인이 멈추고 지금 방향을 뒤로 튼 거예요. 저는 이번 한미 반도체 이 법안도 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죠? 이것도 잘 풀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감산?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서 메모리 쪽에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 중국집으로 치면 이 심텍은 중국집에 춘장을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중국집께서 서로 치킨 싸움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진 거야. 옆집에서 5,000원에, 8,000원에 파니까 내가 7,000원에 팔고 저 집에서는 6,000원에 팔고. 그래서 제일 매출이 잘 나가는 그 중국집 사장이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딱 내가 덜 만들게.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내가 100그릇 팔던 거 50그릇만 팔게. 그럼 춘장 만드는 회사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중국집에서 손실을 보존해 줄까요? 우리가 50그릇만 만들려고 했으니까 니네 50그릇 못 판 거 우리가 조금 더 줄게. 삼성전자가 그런 회사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투벤더 이상입니다. 삼성전자는 하청업체를 무조건 2개 이상, 3개 이상 갖고 가요. 왜? 가격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죠? 계속 단가를 때리거든요. 절대 살려주지 않아요. 같이 공생? 아니요. 그래서 저는 심텍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험난한 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코로나 정도는 아니지만 자, 제가 항상 이거를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시젠입니다. 자, 시젠 실적이 그렇게 작살났나요? 200억 벌던 해서 갑자기 6천억을 벌었어. 이거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진짜 질병이 아닌 이상 정말 전 세계적인 뭐가 아니지 이렇게 나오긴 힘듭니다. 6천억 2021년에도 6천억 냈어요.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빠졌죠? 주봉 볼까요? 주가는 2020년부터 빠졌어요. 2021년에 실적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2021년에 주가가 거의 제자리로 와버렸다니까. 이렇게 빠졌다니까요. 왜? 주인이 뒤 돌아간 게 보였거든요. 아, 코로나 끝나는구나. 키트가 이제 안 팔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여기 이만큼밖에 안 빠졌어요. 오히려 실적이 올해 착살났을 때 주가는 이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오히려 사상 최고 실적을 유지하던 2021년에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이게 주가의 생리예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빠지나요? 주가가 다 빠지면 실적이 이제 작살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는 주가가 또 반등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텍, FPCB 쪽, 이 PCB 쪽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굉장히 좀 피해야 될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에 심텍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이런 비슷한 사례로 좀 고통을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아 계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원큐로 함께 해주신 저희 이무학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